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비준 동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동의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글쎄요, 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특히 이제 한국당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이 자유한국당의 장제 의원 발언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김정은 마케팅이 낯이 간지러워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목적이 북핵 폐기인지 김정은 영웅 만들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은 노벨상 운운하고 김정은 띄우고 야당 욕하며 대북 지원 계획이나 세울 때가 아니라 북핵 폐기 로드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이게 표결로는 갈 수야 있겠죠.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다 합의를 좀 해주면 더 좋을 텐데요. 예. 표결로 간다 그러면 가반 참석에 가반 찬성을 얻어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 150석, 15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데 모자라요. 실제적으로. 일부 바른미래당의 일부 호남 의원들까지 해야지 147석, 8석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설득이란 작업도 있고 또 일부 여당 내에서도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 기본법이나 발전법에 따라서 비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기에는 과연 이제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쟁론상 비준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그 비준을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측면도 여당 안에 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끝나야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면 전제적으로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유엔을 비롯한 안보리의 어떤 대북 제재 결의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철도 연결이라든 대북 지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밑거름이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되면서 대충 국가의 예산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게 나와야만 비준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비준을 하는 것이 옳다. 하나의 조약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대하기 전에 논의라도 좀 해보는 게 우선 어쩔까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정 의원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김 의원님처럼 지금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절차나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몇 차례 있긴 합니다만 1972년에 7.4 공동성명 이래로 정치 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비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건 맞는 팩트네요.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비준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반쪽짜리 이렇게 비준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비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예외적으로 북한에서 NLL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서해구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평화수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신경제 구상, 한반도 전체 신경제 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여러 가지 건설적 지원, 도로, 철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계획들을 이행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 제출이 되면 먼저 제안이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고 본회의로 가고 그래서 상당한 그 과정들을 좀 정밀하게 그리고 정부에서도 성의 있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해서 또 서두를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좀 문재인 정부가 여유를 갖고 준비도 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예. 이런 진행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북미 생각입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해도 좋겠다. 그리고 마침 이제 청와대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그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걸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 북미 정상회담 이유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그런 초대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조명균 장관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를 만났는데 공개도 안 하고 모두 발언도 공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앞으로 남북 간의 문제가 합의된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듣고 실제로 우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조차도 야당에서도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이것을 이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함께 끌고 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야당이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죠. 남북 관계는 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게 그리 많지 않은데 남북 관계는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맞추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홍 대표가 당일날 같은 경우는 위장평화 시원이 뭐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질 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됐을 때를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예, 자, 그 국회는 지금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5월 임시국회 내일부터 아마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보 이슈로 또다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정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우선은 뭐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강론을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회 운영이 안에서 조금 더 국회 일정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좀 해가는 허심탄회한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 원식 원내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어차피 뭐 방탄용 국회를 연다. 그렇게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도 국회를 열어야 될 입장이 또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말하자면 야당이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여당도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싸움해가지고는 계속 꼬이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말하게 현재는 지금 현안으로서는 여당이 더 답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용이든 어떤 형태로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이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유한국당 2명의 의원의 체포동의서 처리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그 회기 내 뭐 체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회기가 지나면 뭐 언제든지 그거는 뭐 영장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정치권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리더십 수준으로 봐서는 솔직히 지방선거 전에 국회가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전까지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야3당이 지금 전선을 확 그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드루킹 특검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그 비준환 문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환 문제 등등의 뭐 추경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실질적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해서 이것들을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쌓아 나가자 하고 하는 그런 이 포용과 그리고 이제 배려의 리더십, 상생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의 지금 리더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김정은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 이렇게 운운을 했습니다만 또 오늘 또 다른 조금 더 뉘앙스를 낮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기조가 어느 기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의 발언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와 그 자유한국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치 갈라파고스 섬에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향한 민족사적 대장정에 제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도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제 좀 덜 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회담 성과를 약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 이게 다분히 보수층 결집을 위한 어떤 선거용 발언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안보 인식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뭐 두 가지 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정상에 대한 또 여론조사들 뭐 우리가 여기서 공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국민의 80% 정도 이상이 이렇게 현재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부분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당장 한두 달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될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최소한의 어떤 자기 고유의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태년 의원이 갈라파고스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은 세상이 변화가고 있고 급격하게 바뀌는데 혼자서 이렇게 전혀 대륙과 동떨어진 어떤 섬의 어떤 고립돼 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 다만 김태년 의원이 그래도 그 현재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야당 대표에게 덜 떨어진 소리 이런 표현을 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을 좀 적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모욕을 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는 여당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뭐냐 김태현이 개별 의원이라 그러면 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의 주요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무거운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듯이 현재 일선에서 말하자면 도지사 선거에 나가야 될 남경필, 김태우 이런 분들은 유정복 이런 분들은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국민 전체가 호응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나보고 무슨 논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라는 얘기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서히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드러운 어떤 연착륙으로 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담 뒤끝이라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이제 임박해서까지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정말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제 야당 그것도 제1야당 대표한테 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적절치 않고요. 홍 대표가 왜 저럴까 하는 문제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홍 대표가 원래 무슨 매너나 품위 이런 거는 잘 안 따지시는 분이지만은 굉장히 두뇌 회전도 빠르시고 정치 감각도 있으신데 왜 저럴까?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든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핵심에 과거에 주사파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주사파에 대한 인식 이걸 가지고 계속 좀 풀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위 여전한 이제 이 반공을 가지고 이득 얻으려고 하는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지금 북미 회담이 확실히 실패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도박 전술이죠. 만약에 북미 회담이 실패한다 그러면 일관되게 얘기했던 사람은 나쁜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봤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제가 좀 못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저 스스로가 이제 못되게 얘기한다는 뜻인데 이분이 당은 죽어도 내가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떻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각을 세우고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은 나다. 내 얘기가 맞든 안 맞든.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이 계속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포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편에 있고 내가 서 있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대립각적 위치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당이야 무슨 지탄을 받든 말든 선거에 나가서 사람 후보가 죽든 말든 나는 확실히 위상을 찾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부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든 이번에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도 지금 홍 대표가 계속 저렇게 나가면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서 당선은 안 돼도 거의 모든 후보가 한 15% 이상은 얻어가지고 이 선거 비용은 다 보전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어렴풋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 후보들도 무슨 대응을 모색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자유한국당의 모습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베팅 업체는 1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꼽았고 2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는데, 이호 여사가 이제 축전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타시라 이렇게 하니까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노벨 평화상을 보고 이런 어떤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우리는 평화를 얻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북한하고 미국 간에 있어서 잘 합의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완전한 동결도 아니고 동결의 1단계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위한 사찰을 진행돼야 되고 이 과정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르면 2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르면? 예. 그런데 중간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하나 문제 제기를 잘한 건 뭐냐면 9.19 합의할 때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완전한 폐기, 프로그램 중단, 폐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전력을 다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특히나 한국과 미국과 북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잘 조율해 나가서 결국은 최종적인 폐기, 완전한 폐기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뭐 상이 오면 좋고 안 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김 의원님. 뭐 맞습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과거에 또 뭐 여당 일각에서 무슨 직능 포럼이나 이런 데서 시기상조로 무슨 뭐 문 대통령 노벨상 뭐 추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있었죠. 너무 시기상조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말하자면 완벽한 비핵화, 그 어떤 뭐 CBID 중에 C가 완벽 진짜 그 자체로서 거의 I 자체를 능가해 버리는 그런 논의가 완결될 때까지 예.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공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북미 관계가 좋은 결과를 나오고 그걸 예. 통해서 실질화 되도록 열심히 미끄럼된다는 생각으로 매진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출발이 좋은 만큼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